현재 어떤 카테고리의 상품들이 잘 나가는 편인가요? 미국에서는?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건 이죠. 가장 경쟁력 있는 것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경쟁력이 바로 상품 소싱을 보통 어떻게 하고 계세요? 미국 시장에 아직까지 메인스트림은 엄청 크게 이윤을 남길 수 있지 않나. 네, 안녕하세요. 초트로입니다. 자, 오늘은요, 온라인 셀러 A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셀러 A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의 주제는 정말로 오랜만에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 거의 처음인가요? 미국 사입을 하거나, 아울렛 사입을 하거나, 남들이 구하기 어려운 가격, 상품을 이야기하는 미국 시장 이야기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가 좀 늦었네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온라인 셀러 A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셀러 A고요. 현재는 온꿈사에서 본부장으로 있고 온라인 셀링 경력은 한 10년차 정도 되는 온라인 셀러입니다. 그러면 셀러 A님께서 주로 온라인에서 하고 계시는 영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위탁 판매를 뺀 모든 나머지는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 주세요. 일단 구매 대행, 네. 동행 수입, 그다음에 역직구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봤고, 그리고 요즘에 또 핫한 큐튼 재팬에서 열심히 또 한국에 엔화를 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비즈니스들 중에서 미국 시장을 이야기해야만 하는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온꿈사의 뿌리? 온꿈사의 시작이 미국 구매 대행이었기 때문에 약간 좀 첫 아들 같아요. 사실 거기서 굉장히 많이 배워서 그 이후로도 뭐 영역을 확장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한테는 사실 좋기도 하고 좀 아픈 기억도 있고 그런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이런 걸 또 안 물어보고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셀러 A님이 맡고 계신 여러 가지 사업분 중에서 구매 대행만 했을 때는 월 평균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저희가 지금 구매 대행만 한 8, 9억 정도? 맞네요. 네, 그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 셀러 A님께서는 일정한 소득이 나오기 전까지는 보통 여러 가지 지금 진행하셨잖아요. 네. 그때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갈아 넣으셨어요, 처음에? 거의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업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 뭐 디지털 노마드다, 뭐 하루에 3시간 일해서 얼마 번다 이렇게 했었지만 사실 저희는 그런 거 자체도 없었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진짜로 삶을 위해서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었잖아요. 예. 정말로 하나하나 부딪히고 다 진행하면서 겪었기 때문에 사실 그만큼의 시간이 더 들어간 거고, 네. 최근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컨설팅, 뭐 강의 아니면은 뭐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듣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사실 저희만큼 시간을 허비하진 않으시겠죠. 훨씬 더 시간이 좀 줄어든 건 사실인 것 같고, 대신 최근에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가 옳고 그름의 판단력을 좀 키우시고 들어오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구매 대행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미국 구매 대행 예전에 진행했던 방식과 요즘에 그래도 이렇게 하면 미국 구매 대행 수많은 브랜드들에서 돈을 벌 수 있다. 예전 방식과 지금 방식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미국 구매 대행만 하더라도 약간 오픈마켓에 들어가면은 뭔가 약간 핫고셀러? 하남자 셀러? 약간 이런 느낌의 운영 방식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전에는 독립몰로 많이 진행을 했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독립몰에서 오픈마켓으로 사업 영역이 좀 확장이 되면서 최근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오픈마켓으로 시작을 많이 하시고요. 오픈마켓의 상품 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최대한 한 상품을 올렸을 때 많이 팔릴 수 있는 제품을 많이 올리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상품들이 이제 아무래도 뭐 건기식이나 브랜드 상품이 되겠죠. 그러면 현재 지금 미국 구매 대행을 주로 이렇게 컨트롤하고 계신데 네. 현재 어떤 카테고리의 상품들이 잘 나가는 편인가요? 미국에서는? 사실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건 의류, 패션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브랜드의 나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브랜드들은 미국에서 이제 넘어온 브랜드니까 최근에 요가복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이 좀 붐이 불었었잖아요. 뭐 안다르나 잭스미스 같은 의류랑 일단 신발 카테고리 브랜드들이 가장 사실 잘 팔리고요. 뭐 뉴발란스나 뭐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브랜드들이 제일 잘 팔리고, 아무래도 이제 의류 같은 거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도 괜찮은 편이죠.
그럼 초보자들이 처음 팔 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카테고리도 이런 카테고리이겠네요. 근데 이게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 미국 구매 대행은 진짜 초보존부터 만렙존까지 같이 섞여 있는 곳이에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타오바오랑 비슷한 아마존, 미국 아마존이 있고요. 플러스 해가지고 브랜드몰도 있습니다. 뭐 랄프 로렌, 뭐 뉴발란스, 뭐 언더아머, 나이키 이런 브랜드몰도 있고, 거기서 좀 더 들어가면은 현지 시장 개념의 샵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백컨츄리나 이스트베이, 피니시라인 같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여러 가지 폭이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구매 대행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건 의류 쪽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의류를 시작하시면 힘들어요. 왜죠? 의류가 굉장히 변수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사이즈 문제가 있겠죠. 오히려 처음 하실 때는 요런 변수가 많은 품목보다는 좀 공산품 쪽으로, 변수가 좀 적은 쪽으로 좀 이용하시는 게 좋고, 미국 아마존으로 좀 워밍업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건기식이나 브랜드 쪽으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트베이, 피니시라인 뭐 이런 것들 지금 카드가 다 막히지 않았나요? 그쵸. 그래서 훨씬 더 좋은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미국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엔 카드가 막히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이트들을 뚫을 수 있는 우회적인 방법을 찾으셔야지 그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경쟁률이 좋은, 훨씬 더 남들이 못하는 사이트를 하게 될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구매 대행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가격이 싸거나 없거나. 두 가지가 가장 잘 팔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뭐 카드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런 인프라라든지 뭐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만한 그런 괜찮은 곳들이 있나요? 일단은 결제 대행인 거죠.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결제를 할 수 있는 결제 대행. 근데 은근히 결제 대행 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많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미국 구매 대행을 처음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결제 대행이라는 게 굉장히 흔했었는데, 그런 게 이제 하나둘씩 없어지기 시작하는 추세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만큼 미국에 대한 인기가 떨어졌고, 저는 오히려 그게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에는 오프라인 구매를 대신해주는 대행자들이 따로 있어요. 그 대부분 한인 교포 분들이 많이 해주시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직접 오프라인에 가셔가지고 전체 홀스탁을 다 가져오는 거죠. 내가 뭐 예를 들면은 나이키 바람막이 잠바를 뭐 X 사이즈부터 X라지까지 사이즈를 모두 다 구매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이 가셔가지고 그 사이즈를 다 통째로 구매해서 오세요. 근데 사실 이런 분들 알기는 정말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좀 소개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배드지 사장님들, 아무래도 그쪽은 또 한인회로 엮여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고, 근데 내가 지금 이제 막 시작한다 그러면 뭐 당장 배드지 사장님하고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따로 에어박스라는 배대지 플러스 재고 사입 플러스 지금 여러분들이 초보임에도 불구하고 고급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 많이 이용하시나요? 아직까지 온꿈사에서 시작하신 분들은 진짜 큰 홀셀러까지는 못 되셨어요, 대부분이. 지금은 사실 코스트코 구매 대행까지는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원래 미국 구매 대행을 원체 많이 하셨던 분들은 아울렛에서 무조건 다 아도로 가져가십니다. 홀세일링. 그러니까 전체 다. 네, 전체 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디다스에 있는 바람막이가 나왔다 그러면 그냥 그 물량을 다 가져오세요. 우리나라에서 한 10만원 정도의 물건이 팔리는 바람막이 같은 경우에 그 아울렛에서 한 20불? 30불 정도의 물건을 팔리거든요. 오, 3, 4만원에 갖고 네. 오는 거네요. 그러면은 거기에 내가 마진 못해도 한 20%, 30%를 붙여도 충분히 팔릴 수 있는. 어쨌든 에어박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에어박스만 이용해야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에어박스 요율이 많이 비싸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에어박스 온꿈사 회원으로 들어가시면 거의 뭐 제가 생각하기에 초보자가 받을 수 있는 최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신청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원하는 자기 씬만의, 자기가 원하는 약간의 어느 정도의 카테고리는 있어야겠죠. 뭐 예를 들면 나는 나이키에 있는 뭐 트레이닝복만 진행하고 싶어요. 폴로랄프로렌의 꽈배기 티셔츠 유스 사이즈, 걸 사이즈를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시면 관련된 제품이 나오는지를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 뭐 예를 들면 브랜드가 됐던 아니면 어떤 상품이 됐던 상품군이 됐던 이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지만 정확하게 진행이 가능하시지, 나는 무조건 싼 제품 사고 싶어요, 그러기에는 좀 어렵고요. 네. 그 에어박스에서는요, 단순하게 배송 대행 뿐만이 아니라 구매 대행도 진행이 가능하고 결제 대행, 그 다음에 재고 사입, 오프라인 재고 사입까지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시고요. 자, 에어박스 가입하실 때 에어박스 추천인에 온꿈사 써주시면요,
저희 온꿈사 회원으로 모두 다 처리가 되니까 꼭 추천인의 에어박스 온꿈사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지금 중간중간에 그 결제 대행도 가능하고 배송 대행지도 가능하고 그리고 배송 대행지 주소인 오레곤 그곳에 대한 좀 짧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은 미국에서 배대지를 사용하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곳이 뉴저지, 델라웨어, 오레곤인데요. 오레곤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깝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저는 장점이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일 빨리 온다. 뉴저지나 델라웨어 같은 경우에 미국 동부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좀 멀리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오레곤이요. 모든 제품이 면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사도 세금이 붙지 않아요. 그게 두 번째로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 델라웨어도 면세 지역이거든요. 근데 델라웨어로 보내면 상품 운송료가 발생을 합니다. 대부분 배대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1불에서 2불 정도까지 붙는 데도 있고요. 근데 오레곤은요, 그냥 오레곤에 물건이 도착하자마자 물건을 바로 띄우기 때문에 따로 배송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배대지에서 사용한다면 오레곤이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상품 소싱을 보통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사실 최근의 유행은 뭐 중국 구매 대행이 많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키워드로 찾잖아요. 근데 미국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산품 위주라기보다는 브랜드의 어떠한 제품으로 소싱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나이키의 에어맥스, 뭐 아니면 나이키의 조단 이런 상품으로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상품이 인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못 나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가격이 굉장히 높은 상품을 찾아서 소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인기가 있는 상품을 가져오는 게 대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드렸는데 혹시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셀러 A님이 좀 가지고 있는 좀 미국 소싱처들 좀 몇 개 공유 가능하실까요? 이제 막 아마존과 아이허브나 이런 걸로 하시던 분들이 미국 쪽 하시던 분들이 요 사이트들 보고 올리시게 되면은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거니까 가능하실까요? 네, 뭐 그 정도 네. 해드려야죠.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구매 대행은 초보존, 중급존, 고급존이 있는데 이제부터 얘기하는 내용은 고급존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위탁 판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미국에서도 재고를 사입하고 미국의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처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 그러냐? 예전에 우리나라 위탁 판매에서 가장 유명한 공급처가 어디였냐면 코스트코였잖아요. 근데 그 코스트코의 고향이 미국입니다. 그 미국 코스트코에 있는 제품은 사실 국내에 있는 코스트코 제품보다 좀 더 저렴해요. 그러면 그 제품들을 구매를 해서 가져오면 좋은데 그러면은 코스트코 온라인에서 구매하면 되지 않냐? 라고 얘기하시지만 코스트코 온라인에서 못 구매하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품들을 구매해주고 두 번째, 이 우리나라 온라인 리테일의 비중, 그러니까 전체 비중, 온라인 오프라인 비중이 거의 한 40% 50%까지 육박해 있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20%가 안 됩니다. 월마트가 온라인에서는 아마존의 힘을 못 쓰지만 오프라인 온라인을 합치면 아마존이 월마트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실제로 매출액도. 그 정도로 미국 시장에 아직까지 메인스트림은 오프라인이거든. 그 오프라인에서 구매하고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게 바로 아울렛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미천이나 그런 아울렛에서 많이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에 있는 저렴한 아울렛 매장에서 아디다스, 나이키, 언더아머 이런 큰 정말 빅 브랜드의 옷을 저렴하게 원래 가격의 30%, 20% 정도에 가져온다면 그거 정말 엄청 크게 이윤을 남길 수 있지 않나요? 약간 이런 거네요. 온라인 사이트에는 모든 상품이 다 진열될 수도 없고 그리고 조금 더 빨리 판매를 하기 위해서 진짜 정말 매대에다가 올려놓고 판매를 하는 경우인데 이제 그 중에서 아울렛에서 그런 상품들도 있지만 또 기간 한정 세일 상품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또 기간 한정이 아니라 한 사람당 하나씩만 구매해야 되는 것들 뭐 한 사람당 2개씩 구매해야 되는 것들 이런 상품들을 사진을 정보를 받은 다음에 그걸 올려놓고 그리고 주문이 들어오기 전에 몇 개 좀 사입을 해놓고 그걸 판매를 하고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고급 과정이라는 게. 네, 거. 맞습니다. 요즘에 어떤 마켓에 입점을 많이 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오픈마켓 중에 이제 많이 들어간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뭐 ESM, 11번가 뭐 이 정도 플러스 해가지고 롯데원 많이 들어가시고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매출이 많이 나는 건 미국 구매 대행이다 보니까 의외로 네이버가 좀 많이 납니다. 스마트 스토어요? 네, 스마트 스토어.
광고나 마케팅 같은 경우 미국 구매 대행도 필요할까요? 저는 미국 구매 대행에서는 광고는 날개를 필수예요? 다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마케팅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거죠. 중국 구매 대행에서 사실 가격이 남는다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광고까지 하면서 왜요? 마진율 높은 상품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워낙 제품가가 낮잖아요. 뭐 CPC 광고는 사실 정액제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바이럴 광고를 한다 그러면 금액이 뭐 50만 원이면 50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금액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마진이 아무리 남아도 객단가가 낮으면 사실 남는 마진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를 팔았을 때 광고로 했을 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는 없어요. 근데 미국 구매 대행은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럽 다음에 객단가가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유럽이야 워낙 명품 구매 대행이 워낙 많으니까 하이엔드급 명품은 아니더라도 그 다음 단계 브랜드들을 많이 구매할 수 있고 팔 수 있는 곳이 미국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제품을 광고로 해서 판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많이 낼 수 있고. 그럼 어떤 광고가 있을까요? 어떤 유형의 광고? 가장 이제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CPC 광고가 되겠죠. 이제 좀 진행하시던 분들이 이제 많이 진행하시는 게 뭐냐면 내 몰 전체 광고, 미국 브랜드, 뭐 예를 들어서 나이키면 나이키 아니면 이런 거를 인스타에 돌리시더라고요. 아니면 파워링크? 예, 파워링크나 이런 식으로 좀 돌리셔가지고 진행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구매 대행 하시면 처음에는 이제 광고를 쓰라는 말을 못 드리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가고 내가 어느 정도 경험치가 쌓였다 그러면 광고를 하시면 정말 날개를 달고 하늘로 날아가실 거예요. 지금 셀러 A님께서는 미국 구매 대행 컨설팅도 진행을 하고 계신데 수많은 초보자분들을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초보자가 이제 막 시작해서 월 수익 100만 원 정도를 내려면 어떤 과정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상품 쓰는 1,500개에서 2,000개 사이에 올라가시면 월 1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이 1,500개는 좀 그냥 닥친 대로 올리는 게 아닌 거죠? 일단은 제일 먼저 아까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초보분들은 아마존을 먼저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무료 반품, 무료 배송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아마존을 먼저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럴 경우에 한 1,500개에서 2,000개를 올리는 게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면 충분히 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수동으로 올리나요? 반자동으로 올리나요? 대량으로 올리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존은요 반자동이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투플렉스 같은? 네, 초반에 시작할 때는 어느 정도 반자동이나 대량 등록을 진행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될 게 미국 아마존, 일본 아마존, 모든 아마존은요 재고가 연동되는 프로그램을 무조건 사용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재고가 연동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요 물건이 팔렸는데 그걸 취소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요, 재고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구매 대행, 특히 아마존을 먼저 시작하신다고 하시면 무조건 재고가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1,500개에서 2,000개 정도의 제품을 올리신다면 월 100, 200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키워드 상관없이. 네. 셀러이님, 그럼 추가로 공유해 주실 미국 구매 대행 노하우가 있으시다면요? 일단 미국 구매 대행은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구매 대행이 모든 제품에 대해서 다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명품 구매 대행을 진행하겠다 그러면 유럽 구매 대행을 하는 게 맞고요. 정말 저렴한 공산품 구매 대행을 하겠다 하면 중국 구매 대행을 하는 게 맞아요. 각각의 나라마다 특징이 있는데 굳이 미국 구매 대행, 미국에 가가지고 뭐 명품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저렴한 제품을 한다거나 이런 건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미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것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경쟁력이 바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브랜드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미국 구매 대행은 어떻게 하면 신생 브랜드, 새로운 브랜드를 잘 하느냐, 잘 만들어 오느냐, 잘 가져오느냐고요. 뭐 거기서 이제 좀 더 나간다면 브랜드가 지금 브랜드라고 말을 하니까 굉장히 약간 이제 의류, 신발만 얘기를 드리는 것 같은데 그 외에 예를 들어서 건기식도 브랜드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운동기구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어느 정도 퀄리티 있는 제품을 구매 대행을 해서 물건을 판다라는 생각으로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구매 대행이라고 하더라도 브랜드라 하더라도 분명히 CS는 많을 거예요. 가장 많이 오는 CS는 뭐죠? 일단 가장 많이 들어오는 CS는 언제 오냐죠. 구매 대행의 가장 이거 뭐 한 제가 보기엔 한 70% 80%를 차지하는 게 언제 오냐인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좀 많이 오는
것들이 바로 사이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이즈를 할 수 있는 노하우는 없을까요?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엑스라지 사이즈를 입는 사람이라면 외국에도 똑같이 엑스라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냥 옷 사이즈가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다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 어떻게 CS를 드렸냐면 옷을 구매하시는 분들 사이즈를 문의하실 경우에는 한 사이즈에서 두 사이즈를 줄여서 구매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 사이즈로 2X라지 사이즈를 입으면 못해도 X라이즈, 그러니까 좀 내가 좀 널널하게 입고 싶다 그러면 X라이즈 사이즈를 구매하셔야 되고요. 내가 좀 약간 박시하게 입고 싶다 그러면 라지 사이즈를 구매하셔야 됩니다. 약간 핏이 달라요. 이렇게 영상 같은 데 보면 보이시잖아요. 서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넉넉하시잖아요. 그런 분들 사이즈랑 우리나라 사이즈랑 전혀 안 맞으니까 그렇게 의외로 사이즈가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예전에 저희가 어떠한 CS를 받아봤냐면 덩치가 있으신 분이셨나봐요. 우리나라 사이즈로 3X 사이즈를 구매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즈를 구매하시고 물건이 와서 물건을 받아봤는데 후기에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옷을 구매했는데 이불이 왔어요. 그 정도로 사이즈가 다르니까 사이즈에 대한 부분은 좀 확실하게 아시고 들어가시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지금 이렇게 10여 년 동안 온라인 비즈니스를 해왔잖아요. 하시면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처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내가 좋은 물건을 잘 팔면 사람들이 알아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브랜드가 생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는 100만큼 일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120, 130을 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그런 게 너무 괴리가 심해서 사실은 이거 정말로 해야 되나? 이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정말 악성 민원도 많았고 뭐 저는 예전에 한 CS를 한 2시간 동안 전화를 한 적도 있었어요. 두 번째로 힘들었던 점이 참 이게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온라인 셀러들은 항상 불확실함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진짜 잘 팔리고 또 어떤 때는 정말 막 엄청 안 팔리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평균값을 가져가는 불안함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한 10년째 온라인 셀링을 하는 저도 항상 가지고 있는 생각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시고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거의 비슷한 고민 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고민은 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잘 하고 계세요, 다들. 네. 자, 오늘 촬영 어떠셨나요? 네, 좋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죠? 오늘 촬영 이게 너무 인위적인데요. 뭔가 여기 출연했으면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말하고자 싶은 것도 있고. 사실 투트랙 채널을 다른 영상에서 좀 많이 출연을 해봤었는데 제 얘기를 한 건 처음이거든요. 오늘 처음이고 어쨌든 온라인 셀링을 시작한 미국 구매대행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기회가 사실 많지는 않았어요. 진행해본 미국 구매대행을 정말로 가감 없이 얘기를 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굉장히 진짜 스펙트럼이 넓거든요. 정말 넓습니다. 미국 구매대행은 사실 제가 가보지 못한 그런 장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접근이 어려워서 그렇지 접근이 쉬운 거부터인 건기싱이나 아모전 위주로 많이 생각해서 그래요. 이제 셀러 A님의 뭐 유튜브에도 이제 앞으로 계속 미국 관련된 영상도 올라갈 거고 그러면은 이제 또 그분들도 이제 시작하시면서 스펙트럼을 계속 확장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네. 어쨌든 실제 얘기를 나눠서 오늘 좋았고요.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좀 많이 편견을 좀 내려놔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셀러 A님과 영상을 촬영을 해봤는데요. 셀러 A님 그 채널에도 가시면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좋은 영상도 많으니까 가서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셀러 A님과의 촬영을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모두가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셀러 A 투트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